러시아가 이란 우라늄 440kg을 가져가겠다고 꺼낸 카드 위에서 미국은 지금 6일째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미사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 이야기도 아닙니다. 60% 농축 우라늄 440kg이 모스크바로 옮겨질지, 이란 땅에 그대로 남을지가 앞으로 6일 안에 결정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침묵이 어떤 종류의 침묵인지를 알면 앞으로 이란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 너머의 수가 읽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수가 읽히려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8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8일 전 새벽에 떨어진 미사일 한 발과 그 자리에서 숨진 어린이 120명이 왜 6일 뒤 우라늄 협상의 무게를 결정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새벽 장면부터 붙잡고 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그리고 지휘부를 동시에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으로 12시간 동안 수백 회에 이르는 정밀 타격이 이란 전역에 쏟아집니다. 이 공습의 마지막 표적 가운데 하나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이었고, 당시 86세였던 최고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란 정부는 다음날 이를 공식 확인하고 일주일 남짓 만에 그 장남이 후임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그 수백 회의 타격 가운데 단 한 발이 문제가 됩니다. 이란 남부 호르모즈 간주 미나브라는 도시의 한 초등학교 마당에 미국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한 발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156명이 숨졌습니다. 그중 120명이 어린이였습니다. 남자아이 73명, 여자아이 47명, 그리고 아이들 곁에 있던 여교사 26명까지, 현장에는 6개월 된 태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의 정확도가 아니었습니다. 토마호크는 방형 10m 안에 떨어지는 정밀 순항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빗나간 게 아니라 애초에 입력된 표적 좌표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그 학교 부지는 과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기지와 같은 블록 안에 있었지만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미 기지에서 분리된 별도 부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전사령부에 넘긴 표적 정보는 10년 전 지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10년 된 지도 위에 최신 미사일 한 발이 그대로 얹힌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오폭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 영토에 들어와서 아이들 위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도 좌표조차 제대로 갱신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갑니다. 오늘이 그 48일째입니다. 이란이 왜 지금도 물러서지 않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이란이 손에 쥔 숫자 하나로 좁혀집니다. 440kg. 국제원자력기구가 올해 2월 공식 보고서에 올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입니다. 농축도는 60%, 보관 장소는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지하터널 단지 안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부터 짚겠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 이른바 무기급 기준은 90% 이상입니다. 60%는 그 문턱 바로 아래에 바싹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공개 자리에서 쓴 표현이 무기급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이었습니다. 현대 원심 분리기로 이 60%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수년이 아니라 수주,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무기화 단계로 갈 수 있는 양이 이미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440kg이라는 무게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부엌 쌀도구로 바꿔보겠습니다. 20kg짜리 쌀포대 기준으로 딱 22포대, 창고 한쪽 구석에 쌓으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가릴 만한 부피입니다. 이 22포대 분량이 지금 이스파한 지하 터널 안에 들어가 있고, 이 22포대를 둘러싸고 세계가 한 달째 멈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440kg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4월 11일과 12일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21시간짜리 마라톤 협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하루하고도 한나절을 꼬박 한 방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왜 깨졌는가? 양쪽이 들고 온 숫자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둘째, 주요 핵시설 해체. 셋째, 지금 이스파한에 쌓여있는 440kg을 이란 영토 밖으로 완전히 제거. 이란이 내민 제안은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농축을 유예한 뒤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 복귀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20년과 5년,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은 딱 15년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15년이라는 시간차를 한 번에 메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물한 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 간극을 메운다고 먼저 손을 든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민 제안 하나에 지금 모든 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크렘린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러시아의 이란 우라늄 대리보관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 아직 응답이 없다. 이 짧은 두 문장이 지금 중동 전체 판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란이 가진 그 우라늄 440kg을 러시아가 자기 땅으로 물리적으로 옮겨 국제 감시 아래 보관한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것이 우리 것으로 남아있다는 국내용 명분을 지킬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땅에서는 일단 치웠다는 성과를 챙길 수 있습니다. 양쪽 체면을 동시에 세워주는, 외교적으로는 대단히 세련된 절충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 수락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교에서 침묵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침묵은 네 종류로 나뉩니다. 이걸 알고 뉴스를 보면 같은 노코멘트 한 줄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첫째, 숙고의 침묵, 진지하게 검토 중이고 곧 결단이 나옵니다. 둘째, 전술적 침묵, 관심 있다는 내색을 하는 순간 상대에게 지렛대를 쥐어주게 되니 일부러 입을 닫고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행정적 침묵, 내부가 갈라져서 공식 입장 자체를 못 정하고 있는 경우, 시간만 갉아먹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넷째, 거부의 침묵, 이미 답은 아니다로 정해져 있지만 공개로 거절해버리면 남은 외교 채널까지 다 끊기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중 가장 위험한 침묵입니다. 서방 언론이 정면으로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안을 내민 쪽이 왜 하필 러시아인가, 그리고 러시아가 이 한 수로 무엇을 챙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아 고공행진은 러시아 정부 재정에 그대로 꽂힙니다. 이란 문제가 길어질수록 모스크바는 현금을 법니다. 둘째, 앞으로 이란 문제가 움직일 때마다 미국이 모스크바에 이거 어떻게 볼 거냐고 물어봐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 20년대 최대 지정학 위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만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 공개해버린다는 상징입니다. 고립됐다던 나라가 실은 판을 흔들 말을 쥐고 있었다는 선언입니다. 체스판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말을, 그것도 상대 진영 한복판에 밀어넣고,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 지금 미국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침묵은 네 가지 중 어느 쪽일까요? 이번 주 한 사람의 입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4월 14일 전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협상팀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내놓은 20년 안을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걷어찼습니다. 20년도 긴 거이 아니냐?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자국 부통령이 며칠 전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숫자를 그 팀의 보스가 카메라 앞에서 밀어버린 셈입니다. 이슬라마바드 21시간 마라톤은 이 한마디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주변에 흘린 얘기는 기한이 문제가 아니다. 영구적으로 농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꺼낸 440kg 대리보관안은 근본적으로 미국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우라늄은 모스크바로 옮겨지지만 이란의 원심 분리기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침묵은 아직 고민 중이 아니라 이미 아니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개 거절은 4월 22일 휴전 만료 전에 남은 외교 채널을 전부 끊는 수라 입을 다물고 시계가 돌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부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단순해집니다. 4월 22일 휴전이 연장 없이 만료되면 미국은 지난 2025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B-2 스텔스 폭격기 7대가 미주리에서 출격해 18시간을 날아가이란 핵시설 3곳을 25분 만에 때렸습니다. 지하 60m를 뚫는 13톤짜리 벙커버스터를 14발 쏟아부은 작전입니다. 이란 쪽 카드도 이미 꺼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인 33km 해협에 기뢰를 다시 깔고 고속정으로 상선을 막는 겁니다.
지금까지 21건 넘는 공격이 기록된 그 해협이 다시 닫힙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99%가 바로 이 33km를 지납니다. 주유소 가격표가 또 한 번 움직일 거라는 말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라늄 440kg이 모스크바로 갈지 이란 땅에 그대로 남을지 미국의 침묵이 숙고인지 거부인지 이 두 질문의 답이 앞으로 5일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미나부 초등학교 어린이 120명이 왜 지금 이 협상의 무게 한복판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무기는 입구였고 그 끝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이 2011년 카다피의 핵 포기 사례를 지금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